72세 영자 할머니의 50년 된 후에 창밖으로 노을빛이 스며듭니다. 72세 영자 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식어버린 차를 들고 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1년. 30년을 살아온 이 집은 점점 더 넓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괜찮단다. 엄마는 이 집이 익숙해.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집은 더 고요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 냉장고 모터 소리, 그리고 자신의 숨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준비를 하다 냉장고를 열었을 때 멈칫했습니다. 예전에는 늘 2그릇을 꺼냈는데 이제는 하나만 꺼냅니다. 텅 빈 맞은편 의자가 너무 선명해서 차라리 보지 않는 편이 나았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슬프다기보다는 담담했습니다. 밤이 되면 천장을 바라봅니다. 어둠 속에서 과거의 얼굴들이 하나씩 떠오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자주, 가장 선명하게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다. 순이. 초등학교 때부터 함께 자란 단짝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순이야, 넌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목소리가 어둠 속으로 스며듭니다. 대답은 없습니다. 오래된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학교 운동장, 여름날의 햇볕, 교실 뒷자리에서 나눠 먹던 도시락. 하지만 기억의 끝에는 언제나 같은 장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빗속에 서 있는 순이의 뒷모습. 돌아서지 않고 멀어지는 그 작은 그림자.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던 자신의 모습. 그때 내가 용기만 냈더라면. 후회는 이렇게 깊은 밤에 찾아옵니다. 영자 어머니의 눈가에 촉촉한 기운이 맺힙니다. 세상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집안에서 영자 어머니의 시간은 그날 이후로 멈춰 있는 것만 같습니다. 20살 비 오던 날, 순이가 마지막으로 손을 내밀었던 그날. 다음 날 아침 영자 어머니는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 흑백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교복을 입은 두 소녀. 왼쪽이 영자, 오른쪽이 순이었습니다. 이때가 중학교 2학년이었지. 사진 속 자신은 참 어렸습니다. 눈빛이 맑았고 웃음이 천진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우정이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순이와 영자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만났습니다. 첫날 점심시간 순이는 도시락을 안 가져왔습니다. 야, 너 도시락 안 먹어? 깜빡하고 안 가져왔어. 영자는 자기 도시락을 순이 쪽으로 밀었습니다. 그럼 이거 같이 먹자. 많아. 그날부터 둘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함께 다녔습니다. 서로의 비밀을 나눴습니다. 영자야, 우리 평생 친구하자. 그래, 평생.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20살이 될 때까지는 그 약속이 지켜질 거라 믿었습니다. 20살 봄 둘 다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다방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일이 늦어져 1시간이나 지각했습니다. 순아, 미안해. 일이 늦어져서 1시간이나 기다렸어. 순이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영자야,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 지난주에도 늦었고. 그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나도 이래. 근데 나는 약속 시간은 지키거든.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요즘 순이는 만날 때마다 불만이 많았습니다. 순아, 너 요즘 왜 그래? 자꾸 나한테 화내는 것 같은데. 내가 화를 낸다고? 예전엔 안 그랬는데 요즘 나를 귀찮아하는 것 같거든. 그건 내 착각이야.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가하지 않아. 순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렇게 생각했구나. 내가 한가하다고. 순아, 그게 아니라. 됐어. 알았어. 너한테 나는 이제 짐이구나. 순이는 다방을 나가버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영자는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지났습니다. 같았으면 순이가 먼저 연락했을 텐데 이번엔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비가 내렸습니다. 영자가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누군가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순이였습니다. 영자야. 젖은 얼굴로 다가온 순이. 순아, 너 왜 이렇게? 우산도 없이. 너 여기서 일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왔어. 무슨 일인데? 영자야. 우리 화해하자. 순이의 머리카락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렇게까지 하면서 자기를 찾아온 순이. 예전의 영자였다면 당장 손을 잡고 미안하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영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날 너무 심하게 굴었어. 미안해. 영자야, 우리 다시 예전처럼 지내자.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아. 응. 나는 지금 내가 날 찾아온 게 부담스러워. 순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너는 자꾸 나한테 뭔가를 요구해. 나도 힘들단 말이야. 그렇게 생각했구나. 우리 좀 떨어져 있자. 서로 시간 좀 갖고. 알았어. 순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돌아서서 다시 빗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다시 불러야겠어.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입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순이의 작은 그림자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영자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나 동네에서 순이 어머니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영자야, 우리 다음 달에 부산으로 이사 가거든. 영자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언제요? 다음 주 토요일. 그나저나 너희 둘이 싸웠다며? 이사 가기 전에 한번 만나봐라.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발길을 돌렸습니다.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영자는 집 앞 골목을 서성였습니다. 순이네 집은 걸어서 2분 거리였습니다. 들어가서 미안하다고 말해야지.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가면 뭐라고 말하지? 갑자기 나타나면 순이가 어떻게 생각할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저었습니다. 결국 영자는 돌아섰습니다. 그날 저녁 순이네 집 앞에 이사 트럭이 섰습니다. 영자는 자기 방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순이가 트럭에 올라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 번도 이쪽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이후 50년 동안 영자는 순이를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가끔 비 오는 날이면 생각났습니다. 빗속에서 자기를 찾아온 순이의 얼굴이, 그리고 자기가 했던 차갑고 잔인한 말들이. 그때 왜 그랬을까? 왜 손을 잡지 않았을까? 질문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이제는 알았습니다. 이 외로움은 순이가 떠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순이를 떠나보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자 어머니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순이 생각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작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순이를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흘 후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못 찾았어요. 없구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외로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영자 어머니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오랜만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울음이 그치자 조금 후련해졌습니다. 순이를 찾을 수는 없구나.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 살 수는 없다는 것. 며칠 후 옆집 아주머니가 김치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요즘 안 보이시길래 혹시 편찮으신가 싶어서요. 그 따뜻한 말에 영자 어머니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저 아주머니는 나를 걱정해주네. 그날 영자 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순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달랐습니다. 무언가 결심이 서는 느낌이었습니다. 순이에게 갚을 수 없다면 다른 사람에게 갚자. 순이가 내게 해준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자. 영자 어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작은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희망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자 어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밖에 나가봐야지. 아파트 화단에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이 꽃들도 혼자 피었네. 그래도 예쁘게 피었어. 작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동네 슈퍼에 들렀습니다. 계산대에서 젊은 아르바이트생이 밝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조심히 가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누군가 자신에게 좋은 하루를 빌어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작은 꽃집에서 화분 하나를 샀습니다. 스킨답서스. 초록색 잎이 싱싱했습니다. 할머니, 외로우실 땐 햇볕 많이 쬐세요. 꽃도 사람도 햇볕이 약이랍니다.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집에 돌아와 화분을 창가에 놓았습니다. 맞아. 나한테도 햇볕이 필요해. 그날 오후 옆집 아주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잘하시면 되잖아요. 그 말이 마음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래. 과거는 바꿀 수 없어. 하지만 지금은 바꿀 수 있어. 저녁 무렵 옆집 초등학생 아이가 귤 바구니를 들고 왔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귤같이 먹으래요. 고맙구나. 정말 고마워. 귤을 까서 먹었습니다. 달콤하고 따뜻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거구나. 사람이 사람에게 건네는 따뜻함이란 게. 그날 밤 작은 공책을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옆집 아이에게 간식 만들어주기. 경비 아저씨께 감사 인사하기. 아파트 화단에 물 주기. 작은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작이었습니다. 순아, 나 이제 조금씩 괜찮아질 것 같아. 그 마음을 다른 방식으로 풀어볼게. 용서해줘.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시작되는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자 어머니의 일상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화분에 물을 줬습니다. 잎이 하나씩 늘어났습니다. 무언가를 돌보는 일이 삶에 의미를 주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옆집 아이에게 호떡을 만들어줬습니다. 할머니, 이거 정말 맛있어요. 저 시험 잘 봤어요. 수학 100점. 어머, 정말 잘했구나. 아이의 웃음이 영자 어머니의 하루를 밝혀줬습니다. 아파트 화단에도 자주 나갔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화단이 훨씬 예뻐졌어요. 꽃 돌보는 게 재미있어요. 보람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작은 일들이 모여서 하루가 되는구나. 어느 날 저녁 큰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목소리가 밝아지신 것 같아요. 응. 요즘 이웃들이랑 좀 가까워졌어. 엄마, 정말 잘하셨어요. 알아. 엄마가 미안했어. 이제 괜찮아. 그날 밤 순이에게 보낼 수 없는 편지를 썼습니다. 순아, 잘 지내니? 나는 이제 조금 괜찮아졌어. 내가 준 상처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상처 때문에 오래 아팠어. 하지만 이제는 알아. 미안함을 평생 안고 사는 것보다 고마움을 나누며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비록 너에게 직접 갚지는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내게 했던 것처럼 하려고 해. 순아, 어디에 있든 행복하길 바라. 그리고 정말 미안해. 사랑해. 편지를 접어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다음 날 동네 복지관에 갔습니다. 독거노인 말벗 봉사자 모집. 저 봉사 신청하고 싶은데요. 어머니께서요? 연세가 72살이에요. 나이가 많아서 안 될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좋죠. 그냥 이야기 들어주는 일이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 마음을 알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이제 나도 누군가에게 순이가 되어줄 수 있어. 일주일 후 첫 봉사를 나갔습니다. 80대 할머니의 집이었습니다. 2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돌아올 때 할머니가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오랜만에 이렇게 얘기 많이 했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다음에도 와줄 거죠? 물론이죠.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환해져 있었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구나. 순이와 헤어진 50년. 그 긴 세월 동안 후회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후회가 삶을 멈추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순아, 내가 내게 가르쳐 준 거야. 먼저 손 내미는 용기를, 누군가를 돌보는 따뜻함을. 그걸 이제야 깨달았어. 내일도 화분에 물을 주고 아이에게 간식을 만들어주고 화단을 돌보고 복지관 할머니를 찾아갈 것입니다. 작은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하루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순아, 고마워. 내가 내게 남긴 건 빚이 아니라 선물이었어. 그걸 이제야 알았어. 세상은 여전히 흘러갑니다. 하지만 영자 어머니는 이제 그 흐름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늙었지만 쓸모없지 않았습니다.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화분을 들여다보니 작은 새순이 돋아나 있었습니다. 어머, 내가 자랐구나. 나도 이 새순처럼 아직 자라고 있어. 나이는 숫자일 뿐이었습니다. 영자 어머니의 마음은 이제 막 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옆집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는데요. 할머니 드리려고요. 그림에는 할머니와 아이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주위에 꽃들이 가득하고 하늘에는 무지개가 떠 있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예쁘다.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너를 사랑해. 그림을 벽에 붙였습니다. 이런 거구나. 사람이 사람에게 남기는 것은. 저녁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혼자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늘 만난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순이. 비록 곁에 없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있는 친구. 순아, 나는 이제 괜찮아. 내 덕분에 더 나은 사람이 됐어. 언젠가 다시 만나면 그때는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마음이 평화로웠습니다. 삶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후회도 있고 그리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영자 어머니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더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내일도 해가 뜰 것입니다. 그리고 영자 어머니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화분에 물을 주고 누군가에게 미소 짓고 작은 친절을 베풀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후회를 고마움으로 바꾸며 외로움을 나눔으로 채우며 그것이 영자 어머니가 찾은 삶의 답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사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보드리 AI 채널이었습니다.